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중간고사 시즌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은 가긴 하는데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말은 하는데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나와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하락까지 해버린다면 엄청 속상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센터큐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학업 중단, 공부 포기 학생들을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인서울 상위 대학을 진짜로 보내왔습니다. 저희 센터큐의 과학적 데이터의 노하우를 갖고 부모님께서 이 시험 기간에 걱정하고 계실 아이의 공부 습관, 성적 향상의 답답함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아이에게 공부하라 잔소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별 최적화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맞는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여기저기 워낙 많은 콘텐츠를 보시다 보니 상위권의 공부 방법을 하위권에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하위권에게 필요한 전략을 상위권에 적용하는 정말 낭패를 겪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 평균 공부 시간, 일일 평공 시간에 따른 7단계 수준에 맞춰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개별 최적화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스텝은 일일 평균 시간별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일평공 단계별 정리,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우선 최상위 수준부터 학업 중단의 수준까지 7단계로 쪼개놨습니다. 일평균 공부 시간과 성적의 위치도 표현해 놨으니 이걸 토대로 확인을 해주세요. 학생이 학교에서 제대로 집중한 시간, 학원에서 제대로 집중한 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공부를 제대로 집중한 시간만을 더해야 됩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가 컨디션이 좋고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차분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너가 이번 주에 정말 제대로 공부한 시간을 학교, 학원, 자습 모두 다 더해봐.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6 하면 됩니다. 2주, 3주 분량이 쌓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과 성적을 다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 성적이 나와도 학습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성적 둘 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브리핑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단계 학업 중단 위기 수준입니다. 하루 공부 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아예 빵 시간 하는 날이 종종 나타나는 애들이죠. 저희는 이 단계를 거부 단계라고 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어요. 막 말은 하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나중에 알바할 거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한 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에 문제 상황이 나타나고 무단 결석 등 생활의 기본이 무너지는 모습이 현격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공부 좀 해. 너 영단어 외웠어? 너 학원 숙제했어? 학원 가긴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센터큐의 황금률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즉 공부 시간을 시작시키는 거죠. 이 단계 학생들에게 저희는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냐, 공부의 퀄리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증명만 합니다. 공부를 했냐 안 했냐만 보는 거죠. 20초라도 30초라도 앉아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매일 습관처럼 하게 하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이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으로 상세한 내용을 잘 정리해놨는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학습 방법, 생활 루틴, 멘탈 관리, 건강 관리, 디지털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하위 수준입니다. 일평공 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죠. 저희의 기준은 저항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때를 파충류의 시기라고 불러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기거든요. 소비적 쾌락에 빠져 본능을 따르는 시기입니다. 놀고 싶은 본능에 빠졌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진짜 미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루에 2시간, 4시간 공부를 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거의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와 얘기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저 약속, 보상, 페널티라는 규칙적인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한결같이 약속대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때 생활 루틴을 억지로라도 누적시키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이렇게 2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는 애들은 점점 더 공부 안 하고 빵 시간에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센터큐에 바로 전화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은 공부를 하는 구간입니다. 중하위 수준이죠. 하루에 4-5시간은 안정된 거예요. 학원도 가요. 숙제도 잘 안 하지만 하긴 해요. 그렇다고 열심히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적 향상 안 이루어지죠. 절대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책상에 앉는 습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능동적 학습이 아닙니다. 수동적 학습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식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오늘의 실행 자체에 물질적 혜택, 용돈, 핸드폰 등 보상을 잘 맞물려 주어야 됩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개별 최적화를 시켜서 이 아이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보상 설계를 굉장히 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약속, 보상, 페널티라는 타협 없는 원칙의 구조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는 해놔야 됩니다. 이 또한 인포그래픽으로 저희가 상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이거는 카페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때부터는 애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파충류 시기를 조금 벗어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말을 했을 때 조금씩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멋대로 놀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할 마음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려고는 하는데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 약속 이행률은 70% 정도 됩니다. 이때 그래도 아이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어떤 애틋한 마음에 아이를 봐주시곤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추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용해서 아이도 악용해서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좀 내버려둬 라고 말을 하는 시기죠. 이때를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강렬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각오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피드백을 진행해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너의 상황이 어떻고 너가 약속을 지킨 게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화해서 제대로 인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입니다. 중상위 수준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위 한 25% 정도의 성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과도기적 성장 단계에 해당하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더 많이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게 안 보이죠. 놀고 싶은 욕구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충돌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고 허세도 부리고 내가 이 정도 공부하는데 왜 자꾸 나 괴롭혀? 라고 가장 많이 얘기할 때입니다. 이때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거는 학습의 효율이 나와야 돼요. 이때부터 학습 방법이 의미가 생깁니다. 학습 효율이 좋아져야 성적의 향상과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값이 보이기 때문이죠. 더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면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최상위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제 7시간, 8시간 공부하는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전의 존재와는 다른 인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정말 반성하고 그리고 반성한 내용을 자신의 행동으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성장의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에게는 보상과 페널티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부적인 자극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자극입니다. 이 단계가 되기 전에 아이에게 자기인식을 잘 시켜놨어야 돼요.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학생 내면에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극시켜줘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줄게 라는 게 먹히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죠. 이때에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탁월한 수준입니다. 최상위 수준이죠.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러면 성적이 전교 한 1%에서 5% 정도 나와요. 정말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진로에 대한 명확한 미래 인식입니다. 보통 내면화되어 있는 미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이만큼 해온 것인데요. 학생이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 미래 인식은 계속해서 최적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미래 인식을 잘 최적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것 외에 중요한 건 뭐냐? 휴식 관리입니다. 왜냐면 최상위권 애들은 끊임없이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휴식 관리를 제대로 안 시켜주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번아웃이 온 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생활 루틴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 효율이 가장 잘 나오는 수준으로 루틴을 관리하고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반나절 이상, 적어도 한 6시간 이상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공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때 핸드폰 실컷 보고 게임 실컷 해로 흘러가는 건 저희는 반대입니다. 자기의 미래인식에 관련된 탐구 그리고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혈류량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미리 좀 쌓아놨어야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만 운동해도 정말 달라져요. 그래야 머리가 상쾌해지고 회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숨가쁘게 7단계의 개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부법은 단계별로 반드시 달라야 하고 그 단계에 맞는 환경을 잘 설계해 줘야 합니다. 특히 하이 레벨일수록, 하이 단계일수록 정말 강력한 환경 통제가 필요하니 부모님께서 하시기 힘드실 때는 저희에게 즉각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 그냥 딱 1%씩만 매주 조금씩만 개선을 해도 이게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 같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힘드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전화 문의해주세요. 다음번에는 각 단계별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춘기 자녀교육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